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25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그가 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 올린 글 하나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사로서 무엇을 해왔는가? 라는 제목의 이 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된 걸까요? 한국에서 겪은 그의 경험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미국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25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16살 아들 이든이 제 출장 계획을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아빠, 한국 간다며? 나도 갈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출장인데 무슨 소리야? WHO 컨퍼런스 참석하러 가는 거라고. 하지만 이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BTS, 블랙핑크 몰라? 한국은 진짜 멋진 나라야. 친구들이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얘기 맨날 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시아 여행 경험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3년 전 일본 의료 컨퍼런스에 갔을 때는 언어 장벽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영어 안내가 부족하고 복잡한 규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는 더 심했죠. 의료진들과 소통하기 어려웠고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드는 계속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여름 휴가인데 집에서 게임만 해. 한국 가서 진짜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케이팝 콘서트도 보고 싶어. 아내도 가세했습니다. 여보, 이든이 요즘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잖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대신 아빠 일정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마. 이든의 환호성이 집안을 울렸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봤어요. 인구 5천만, 경제 규모 세계 10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 하지만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뻔히 우리보다는 떨어질 거야. 미국 의료 기술을 따라올 나라가 어디 있겠어? 이드는 짐을 싸면서도 신이 났어요. 아빠, 한국에서 불닭볶음면 꼭 먹어보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 김치도 먹어볼 거야. 친구가 한국 김치는 정말 다르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단순해요. 음식과 연예인만으로도 한 나라를 좋아하게 되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이든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한국 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추억 만들자.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추억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인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되더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이든이 신나서 말했어요. 아빠 봐. 인터넷 진짜 빨라. 인스타그램도 바로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찾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30분짜리 임시 와이파이밖에 없었고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는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두 번째 놀라움은 곧바로 찾아왔어요. 곳곳에 보이는 무료 충전소였습니다. 이든 저기 봐. 충전기가 저렇게 많이. 와, 아빠, 여기 충전기 천국이야. USB-C 타입, 라이트닝 케이블 다 있어. 미국 공항이라면 충전하려면 벽 콘센트를 찾아 헤매거나 유료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는 정말 곳곳에 무료로 설치돼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판을 보다가 발견한 것은 메디컬 센터? 공항에 의료센터가 있다고?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의료센터가 어디 있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답해줬습니다. 2층에 있어요. 24시간 운영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의사가 대기하고 있답니다.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미국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 부르는 데만 $500는 나가는데 여기는 공항 자체에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수화물을 찾고 나서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했어요. 표를 사려고 하는데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카드 자판기 앞에서 직원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명동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카드를 사시면 돼요. 전국 어디든 이 카드 하나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전국 전체를요? 버스도 지하철도다? 네, 맞아요. 택시도 되고요. 이든이 카드를 받아들고 감탄했어요. 아빠, 이거 진짜 신기해. 뉴욕에서는 지하철 카드 따로, 버스 카드 따로였는데.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이든이 제게 말했어요. 아빠, 명동 가보자. 친구들이 거기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했어. 저는 피곤했지만 아들의 들뜬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지하철 타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네. 호텔 프런트에서 지하철 노선도를 받았는데 처음 본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색깔별로 구분된 수많은 노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거든요. 이든,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길 잃으면 어쩌지? 그런데 이든이 스마트폰을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빠, 여기 지하철 앱이 있어. 출발지랑 목적지만 입력하면 경로 다 알려준대.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명동까지 가는 최적 경로뿐만 아니라 소요 시간, 요금, 심지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정확하네. 14분 후에 지하철이 온다고? 역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승강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2분 후 도착, 다음 열차 5분 후 도착. 저는 시계를 보면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2분 후에 정확히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지? 미국이라면 5에서 10분 후 이런 식으로 대충 표시하는데 여기는 정확도가 놀라웠어요. 지하철에 탑승한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도 좌석도 심지어 손잡이까지 반짝반짝했습니다. 냄새도 전혀 안 나네. 뉴욕이나 시카고 지하철의 그 특유한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에어컨도 완벽했어요. 한여름인데도 시원하고 쾌적했습니다. 아빠, 여기 좌석도 푹신해. 우리나라 지하철보다 훨씬 편해.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승객들의 매너였어요. 모두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 사람들 진짜 조용하네. 질서도 좋고. 지하철이 역에 도착할 때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에 타는 것은 기본이고 노약자석 근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더군요. 명동역에 도착해서 출구를 찾는데 또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든 여기 봐. 출구마다 주변 건물들이 다 표시돼 있어. 지하철 출구 안내판에는 각 출구 근처에 있는 주요 건물, 관광지, 쇼핑몰까지 상세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5번 출구로 나가면 명동성당, 7번 출구로 나가면 롯데백화점. 아빠, 이거 진짜 편리해. 길치인 나도 헷갈리지 않겠어. 지상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왼쪽은 걸어가는 사람, 오른쪽은 서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정말 질서의식이 좋네. 명동거리에 나왔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인프라에 대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시스템만 봐도 이 정도면 다른 분야는 어떨까?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이든이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아빠, 여기 정말 활기차다. 간판도 신기하고 냄새도 진짜 맛있게 나. 저도 동감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정말 식욕을 돋우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든이 제안했어요. 아빠, 갈비 먹어보자. 친구가 한국 갈비는 정말 다르다고 했어. 우리는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전통 갈비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어서 주문하기 편했어요. 갈비 2인분 주세요.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물과 함께 작은 접시들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등 12가지나 되는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이런 건 주문 안 했는데요. 직원이 웃으며 답해줬어요. 기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식 반찬이에요. 그럼 추가 비용은요? 없어요. 무료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레스토랑이라면 빵 한 조각, 물 한 잔도 돈을 받는 곳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이든이 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매콤하면서도 시원해. 저도 하나씩 맛봤는데 정말 각각의 맛이 독특하고 깊었습니다. 이든, 이 나물도 맛봐. 우리가 아는 샐러드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네. 갈비가 나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고기의 크기도 크고 양도 푸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어요. 아빠, 이거 직접 구워 먹는 거야? 재밌네. 구워진 갈비를 상추에 싸서 먹는데 그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맛이 정말 특별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2인분 갈비에 이렇게 많은 반찬,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받고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라니. 오후에는 명동거리를 더 둘러봤어요. 길거리 음식도 맛봤는데 호떡, 붕어빵, 떡볶이 등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 아빠, 이 떡볶이 매운데 중독성 있어. 자꾸 먹게 돼.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불닭볶음면, 각종 김 제품, 한국 과자들. 이든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빠, 이 불닭볶음면 친구들이 진짜 맛있다고 했어. 사가자. 이 김도 신기해. 미국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달라.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이든이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 한국 음식 진짜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도 동감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훨씬 좋네. 음식 문화가 정말 독특하고 풍부해. 다음 날은 WHO 컨퍼런스 참석 일정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열리는 응급의료 세미나에 참가하게 됐어요. 이든, 오늘은 아빠 일하는 날이야. 심심하겠지만 조금만 참아줘. 괜찮아, 아빠. 병원 구경도 신기할 것 같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로비가 호텔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곳곳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병원이야?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 병원 투어 시간이 있었어요. 응급실을 둘러보는데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왔는데 접수 직원이 보험 확인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의료진에게 인계하더군요. 미국이라면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보험 확인, 신용카드 등록이 먼저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두 번째 충격은 장비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MRI 검사 예약이 언제까지 밀려 있나요? 오늘 오후에 가능해요. CT도 바로 찍을 수 있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미국이라면 MRI는 2, 3개월 대기인데 여기는 응급 환자든 일반 환자든 최대한 빨리 검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컨퍼런스 중 발표를 들으면서도 계속 놀라웠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 통계를 보니 응급실 대기시간, 치료 성공률, 환자 만족도 모든 면에서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이렇게 높다고? 동료 미국 의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마이클, 여기 시스템 정말 인상적이야.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오후 세션에서는 응급의료 비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실 진료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미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의료 서비스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국 의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의료는 공공재라고 생각해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죠. 하지만 병원 수익은 어떻게 하고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의사의 본분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이든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아빠, 어떤 걸?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더라.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든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미국은 안 그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미국도 좋은 의사들이 많아. 하지만 시스템이 좀 다르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5년간 내가 해온 의료가 정말 옳은 건가? 환자보다 보험부터 확인하고 수익을 우선 생각하는 게.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떨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한국의 관광지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은 자유시간이었어요. 이든이 꼭 가보고 싶다던 경복궁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지하철로 경복궁역에 도착해서 입장료를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성인 입장료가 3,000원, 한복 착용 시 무료. 미국 관광지라면 30달러는 받을 텐데. 이든이 한복을 입고 정말 신이 났어요. 아빠, 나 진짜 한국 왕자 같지? 사진도 무료로 찍어주고 한복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줬습니다. 이 한복의 색깔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이드 투어도 무료였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진행되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가이드 투어도 정말 무료인가요? 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이든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대여소에 갔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거의 공짜 수준이었죠. 이든과 함께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좋다. 공기도 좋고 뷰도 좋고. 한강공원 곳곳에는 운동기구도 무료로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습니다. 건물 자체가 정말 독특하고 미래적이었어요. 이 건물 입장료는 얼마예요? 전시관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어요. 또 무료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술관이나 디자인 센터라면 25달러는 받을 만한 시설인데 전시 내용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디자인 역사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든 한국 디자인 정말 세련됐네. K-팝 뮤직비디오 세트장 같아. 맞아, 아빠. 여기서 찍으면 진짜 멋있게 나올 것 같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든이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하루 종일 돈 거의 안 썼는데 이렇게 많은 걸 체험했어. 정말 그랬어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체험이 무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미국에서 하려면 최소 200달러는 들었을 거예요. 정부에서 관광 인프라에 정말 많이 투자하는구나.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오후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든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 처음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어요. 어젯밤에 뭔가 잘못 먹었나? 괜찮아, 약 먹으면 나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든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제 의사로서의 경험이 알람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어요. 이든, 어디가 제일 아픈지 정확히 말해봐. 오른쪽 아랫배가 정말 아파. 맥을 짚어보니 빨라져 있었고 열도 있었습니다. 충수염 증상이었어요. 이든, 지금 병원 가야겠어. 심각할 수도 있어. 서둘러 프런트에 전화해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문의했습니다. 10분 거리에 큰 병원이 있어요. 택시 안에서 이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 곧 병원 도착해. 아빠가 의사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외국에서 응급수술을.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수 직원이 보험이나 서류 확인보다 먼저 이든의 상태를 파악하더군요. 어떤 증상인가요? 오른쪽 아랫배 통증, 발열, 구토 증상입니다. 바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몇 분 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와서 이든을 진찰했어요. CT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CT요?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네, 응급 환자니까 바로 찍을 수 있어요. 미국이라면 CT 예약만 몇 시간 걸릴 텐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CT 결과가 나오는 동안 간호사가 이든을 정말 친절하게 돌봐줬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영어로 말해주니까 이든이 조금 안정됐어요. CT 결과를 본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충수염이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외국에서 응급수술.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혹시 수술 전에 보험 서류나 보증금 같은 건? 의사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응급수술은 먼저 하고 서류는 나중에 처리해요. 환자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이라면 수술 전에 보험 확인, 사전 승인, 보증금 납부 등으로 최소 2~3시간은 걸릴 텐데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에 의사가 이든에게 직접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이든, 걱정하지 마. 아주 간단한 수술이야. 1시간 정도면 끝나고 복강경으로 해서 상처도 작을 거야. 1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복강경으로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네, 충수염 초기여서 쉬웠어요. 2, 3일 입원하면 퇴원 가능합니다. 2박 3일 입원하는 동안 정말 가족 같은 돌봄을 받았습니다. 퇴원할 때 총 비용을 확인했는데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응급실에서부터 수술 등 모든 비용이 150만 원이라고요? 미국이라면 최소 5만 달러는 나왔을 텐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퇴원하면서 의사가 말했어요. 흉터도 거의 안 보이죠?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에요. 하지만 비행기는 일주일 정도 후에 타시는 게 좋겠어요. 항공편을 일주일 연기하고 예상치 못하게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주일 더 머물게 된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이든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퇴원 후 첫 외래 진료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회복이 정말 빠르네요. 이제 일상생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이든이 친구들 선물용으로 불닭볶음면과 김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이든은 불닭볶음면 한 박스와 여러 종류의 김을 골라 담았어요. 한국 음식 진짜 최고야. 미국 친구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는데 또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소화제 주세요. 어떤 증상인가요? 체한 건지 속이 쓰린 건지. 약사가 자세히 물어보더니 적합한 소화제를 추천해줬어요. 이걸로 드릴게요. 3,000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소화제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약사님과 상담만으로도 구입할 수 있네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이든이 말했어요. 아빠, 한국에서 아픈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한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었잖아. 정말 그랬어요.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보험 처리하느라 몇 시간 기다리고 수술비만 수만 달러 나왔을 텐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또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수면실도 있었어요. 비행기 시간까지 몇 시간 남았는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무료라니. 일주일 동안 더 머물면서 느낀 한국의 매력을 정리해봤어요. 교통 시스템의 정확성과 효율성, 음식 문화의 풍부함,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환자 중심적 마인드. 이든아, 이번 여행 어땠어? 아빠, 정말 최고였어. 한국 진짜 좋은 나라야.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 14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25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 대부분이 무료였고 특히 의료 시스템이 놀라웠어. 아내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는데? 환자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이든도 가세했어요. 맞아, 엄마. 한국 의사들은 진짜 천사 같았어. 아플 때 가족처럼 돌봐줬거든. 아빠, 나 커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하고 싶어. 그래, 좋은 꿈이네. 아빠가 응원할게. 한국은 저에게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경력의 미국 응급의학과 의사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 정말 놀랍지 않았나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외국인 친구들이나 가족이 한국에 와서 놀란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